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청양군이 옛 구공광산에 전국 최대 규모인 10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합니다. 연간 2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 인권조례 폐지 여부를 두고 충남도 의회가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수단체들이 폐지를 위한 주민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는데 정교조 등은 헌법에 반하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서산시와 태안군이 선정됐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방안을 찾으면 국토부는 규제를 해소하고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학교가 전국 곳곳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학교는 문제점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요. 기자가 간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열풍이 불고 있죠. 가격도 저렴하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60대에서 70대들에게 특히나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양군이 파크골프의 인기를 선도하기 위해서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섰는데요. 정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거 국내 최대 금강으로 유명했던 구봉광산. 금채굴이 활발한 시기 인근 마을 인구는 현재 청양 전체 인구보다 10,000명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폐강 후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 청양군은 이곳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파크골프는 최근 중장년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동호회 회원수가 전년 대비 6만 명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청양군은 골프장이 조성되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일 입장객으로도 저희가 환산을 하면 저희 1년치 최대 규모로 한 20여만 명을 청양군을 방문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파크골프장의 규모는 58홀. 청양군은 108홀 규모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또 대한파크골프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협회 사무실과 교육센터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일반 동호인들이 방문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양만과 구룡리는 파크골프 교육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입니다. 청양군은 골프장이 조성되면 연간 10개 이상의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3일 일정의 전국대회를 유치할 경우 방문객의 숙박과 식사 등 약 4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민들도 체류형 방문객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지역 소득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구봉광산 대부분이 충남도 소유인 만큼 용지 매입과 착공 등을 빠르게 추진해 2025년 6월 안으로 파크골프장과 관련 시설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등 일부 보수단체는 학생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등 잘못된 인권 개념을 담고 있다며 폐지를 위한 주민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도의회가 폐지 청구안 심사 절차에 들어가자 시민사회단체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남지부는 폐지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폐지 시도는 반헌법적인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산시와 태안군이 국토교통부에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고 성일종 국회의원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시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하면 국토교통부는 규제를 해소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서산시는 도서 산간 지역에 30kg 이상의 물품 배송, 태안군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산불 조기 대응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하지만 낮에는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다음 주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도 맞게 되는데요. 봄의 시작을 가장 먼저 알리는 건 바로 꽃이겠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봄꽃 관광열차 운행을 3년 만에 재개합니다. 지역 명소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4월 한 달 동안 경주와 구례, 진해 등 봄꽃 명소로 가는 특별 관광열차를 24차례 운행하고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같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 전용 열차도 14차례 운행할 계획입니다. 관광 열차에 딸린 체험 코스도 흥미롭습니다. 산악 트레킹과 자전거 라이딩, 지역의 먹거리 등도 즐길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꽃 축제 여행 상품도 선보입니다. 꽃 종류를 보고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로 지친 몸과 마음, 이제 진짜 봄을 제대로 만끽하며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를 위해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이 필수입니다. 특히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학교가 전국에 최소 5곳이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자가 간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이 시꺼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들이 재빨리 출동해 인명피해 없이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도로는 없고 계단만 설치돼 있습니다. 바로 옆 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정문과 연결된 진입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계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은 물론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초등학교와 붙어있는 중학교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초중 고교가 함께 모여있는 이 학교는 차량 진입이 고등학교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는 고등학교로 진입해 불을 꺼야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로 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왕복 2차로에 구불구불 가파른 언덕길. 대형 소방차가 올라가기 쉽지 않은 데다 도로 옆에 차량이라도 주차돼 있으면 학교 진입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한 뒤에도 화재 진압은 난관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소방차 진입이 안 되다 보니 소방호스를 길게 연결해 적지 않은 거리를 달려야 발화 지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최대한 소방차를 가까운 곳에 부서하고 소방호스가 한 번에 15m거든요. 그걸 최대한 10번, 15번 이상도 연장해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학교는 2021년 기준 전국에 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5곳은 지난해 개선했고 전남의 한 학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경기 지역 한 학교가 추가돼 현재는 5곳이 진입 불가한 상태입니다. 소방차가 들어갔을 때 어떤 회전 같은 거 있잖아요. 회전을 할 때 어떤 화단에 약간 걸릴 수가 있다고 해서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인데 다 그런 학교들은 화단 경계도 조정을 해가지고 다 개선을 세종은 다 했었고요. 하지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협소한 진입로가 문제였던 이 학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학교로 다시 분류됐습니다.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협소해 보이는데요. 폭이 얼마 정도인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5m 정도가 나옵니다. 소방차 폭이 2.5m인 것을 감안하면 소방차 통행은 간신히 가능하지만 긴급한 상황에 신속한 이동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소방차 진입 문제가 거론됐던 학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학교는 대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호스릴 타입의 비상 소화전함이나 안심 소화전
등의 설치가 필요하겠고요. 저학년 학생들 상당히 화재 났을 때 당황할 수 있는데 지속적인 그 소방 훈련 그리고 또 그 소방 안전 설비에 대한 점검 등이 해마다 전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100여 건. 5분이라는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한다면 또 다른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흑두루미 도래 자치단체 간 서식지 보전 협약을 체결한 전남 순천시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서산시는 15일 시청에서 순천시와 상생 발전을 위한 자매 결연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는 문화와 관광, 복지 등 교류 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순천시를 시작으로 증평군 등 다른 지자체와의 교류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산 군수배 예당 전국 낚시대회가 3년 만에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다음 달 1일 예당 전국 낚시대회장에서 열리며 24일까지 선착순으로 65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예당 내 수면어업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5만 원입니다. 1위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0만 원, 2위와 3위에게는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